모르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그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죠. 그 직원 한 명에 850만 원 세금을 빼주고 청년일 때는 무려 1,450만 원, 2년 근속했을 때 1,200만 원 지원해주는 실제는 1,350만 원만 부담하게 되는 형태다. 이 직원 연구원에까지 해당이 되면은 추가 혜택을 통해서 실제 350만 원만 실 부담하고 고용하는 효과가 된다. 이런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성장 단계별 절세 로드맵이라고 해서 여기는 사업하신 지 10년 되신 분도 있고 5년 되신 분도 있고 3년 되신 분도 있고 예비 창업자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이런 로드맵을 모르고 사업을 하시면 내가 이제 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목적지까지의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로드맵을 설계를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창업하고 3년 미만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각 시기별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업하고 3년 이내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나 혜택으로는 먼저 4가지 정도를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2월 결손금 공제라 해서 사업자를 내는지 모르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그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매출이 없고 지출이 더 많은 시기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아직까지 매출은 없는데 돈이 더 많이 나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세금 신고할 때 장부로 작성해서 미리 신고를 해놓으면 이거는 최대 15년간 2월에서 내가 이익이 난 것과 또는 내가 소득이 추가로 생겼을 때 상계해서 나중에 충분하게 더 절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에는 그런 부분을 놓치고 오히려 제대로 신고를 안 하면서 이런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이런 상담이나 세금 신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가장 강조드리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선은 청년이라고 하는 기준은 만으로 34살 이하에 해당이 되고 남자인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한 36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이 업종에서는 여러 가지 업종이 있긴 한데 우리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음식점, 전자상거래, 광고대행, 컨설팅, 건설업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업종을 서울 수도권 내에서만 창업을 하더라도 5년간 50%를 감면을 해주고 가장 가까운 김포나 파주, 용인 그 외에 지방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은 100% 감면을 해주는데 무려 5년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도 아예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업자 설계를 잘못하셨다가 세금을 더 많이 내시고 그런 광고 많이 보시죠? 세금을 환급 받아주겠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세제 혜택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환급 받아주는 건데 우리가 알면 오히려 그렇게 비싼 수수료를 내고 그렇게 환급 받을 필요 없이 처음부터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대표님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이익이 많이 안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나중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아까 상담을 할 때 도소매업인 대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도소매업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거된 업종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세금 감면 받을 게 없냐라고 질문 주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고용 관련돼서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4대 보험으로도 가입할 수가 있고 3.3% 원천 징수하는 직원으로도 신고할 수가 있고 일용직으로도 신고할 수가 있는데 가장 강조드리는 이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하는 혜택은 4대 보험으로 가입하는 직원으로 채용할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4대 보험 가입하면은 보험료 내가 내줘야 되고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이는 금액처럼 만약에 청년이라고 해서 이것도 동일하게 만으로 34살 기준인데요. 청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직원 한 명에 850만 원의 세금을 빼주고 청년일 때는 무려 1,450만 원의 세금을 빼주니까 연봉이 3,000, 4,000 정도 된다 하더라도 거의 1,500 가까운 혜택을 받으면은 오히려 연봉의 그 절반 정도는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고 4대 보험료도 그만큼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해서 이거는 이름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기계장치 같은 것들이나 이런 시설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투자 금액의 10% 부가세 공제만 받는 게 아니고 투자 금액의 10% 1억을 투자했으면 1,000만 원의 세금 혜택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대표님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그러면 좀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하시면은 훨씬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연봉 4,000 정도 직원을 2명 정도 채용을 했을 때를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것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직원이 청년이라고 해서 만으로 34살이 넘지 않는 직원일 때, 청년이 아닐 때, 그리고 이 직원이 연구원으로 등록이 될 때인데 연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디자인 연구소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제조업일 때도 연구소가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뭐 광고 대행이나 여러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연구 개발 활동을 하는 직원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금액만으로 비교를 하면은 청년 직원 한 명을 4,000만 원에 고용을 하더라도
받고 1,450만 원. 그리고 여기에는 정리해드리진 않았는데 1,200만 원이라고 하는 저 금액이 고용 관련된 세금 혜택도 1,450만 원 받고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있는 고용지원금 중에 2년 근속했을 때 1,200만 원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이런 것까지 풀로 다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인건비를 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실제는 1,350만 원만 부담하게 되는 형태다. 이 직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원에까지 해당이 되면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고 하는 추가 혜택을 통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350만 원만 실 부담하고 고용하는 효과가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누가 먼저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도 내가 고용을 하기 전에 미리 좀 소통을 하시면서 하면은 분명히 이런 것들 혜택을 꼭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년 이내에 지금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 적용해드렸던 게 바로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벤처기업 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이거 되게 좋은 회사들만 받던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벤처기업 인증이라고 하는 걸 받으면은 물론 업종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창업하고 3년 이내에 받은 회사는 확인을 받고 5년간 50%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청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나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가밀억제권역이라서 수도권에 있다 하더라도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1억 낼 세금이 5천으로 줄어들고 근데 이게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절세한다라고 하면 사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거였다라고 하면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판단 하나로 우리는 수억 원을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벤처기업 인증이나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하고 연구소까지 같이 패키지로 저희가 보통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이 좀 창업 3년 이내에 중요한 컨설팅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3년 이내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최대 1억 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청년 창업 전용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청년분들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최대 2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긴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고 해서 연구원 인건비의 25%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연구소 인정서라고 하는 상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장을 받을 때는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연구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어려운 거는 아닌데 다만 이제 물적 요건이라 해서 뭔가 방이나 이렇게 분리된 공간과 3년 미만의 회사인 경우에는 최소 연구원 2명 또는 3년이 넘으셨으면 3명 연구소일 때는 그런 기준인데요. 연구개발 전담부서라고 해가지고 그냥 부서로 하는 경우에는 1명만 있어도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소를 만드시는 것을 필수적으로 3년 이내 하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이거를 이제 권해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음 플랜으로 뭐 벤처기업 인증이나 정부 지원이나 정책자금 플랜으로 가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런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스펙으로 갖추도록 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린 거는 벤처기업 인증이라고 해서 3년 이내에 받으실 때 50% 감면이 5년간 되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인을 받고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 있었을 때는 취득세의 무려 75%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장을 취득하실 목적이 있으시거나 뭔가 사업상 시설을 취득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실 때는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려 좀 안내드리고 재산세 50% 감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는 한데 근데 벤처기업 인증은 조금 인증받기가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첫 번째로 우선은 기술 창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술성이 있는 좀 업종이어야 해당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이런 업종 있잖아요. 그런 업종을 가장 선호해서 만약에 그런 기술적인 것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혁신성장형이라고 하는 그런 유형으로 이제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거고요. 사업계획서를 써서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업종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포기할 필요가 없으신 게 바로 옆에 보시면 VC 투자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문 개인 투자자나 개인 투자 조합 이런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벤처기업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VC 투자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또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런 것들 스펙으로 갖추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벤처기업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엔젤 투자 소득공제라고 해서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엔젤 투자자를 의미하는데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3천만 원까지는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 100% 소득공제, 5천만 원까지는 70%, 5천 초과는 30% 이런 식으로 소득공제율이 낮아지긴 하지만 우리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이 1억이라고 했을 때 3천만 원을 전액 차감을 시켜줘서 7천만 원으로 세금 계산을 다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적용되는 세율이 뭐 40%, 45% 적용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거의 3천만 원 투자하고 50% 그대로 돌려받는
받는 그런 형태로 가능한 아주 큰 절세 혜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뭐 고소득 전문직 분들이나 병의원의 이런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절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